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자, 시장이요 이제 완연하게 회복세로 보입니다. 그죠? 제가 시장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은 어찌됐든 시장은 방향성을 잡고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것은 결국은 돈의 방향성적인 측면이다. 미국은 9월 금리 인상은 절대 없다. 빨라도 12월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이 정확했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은 다시금 박스권 상단으로 계속 또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거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좀 감기가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아마 여러분들 전에 듣던 또렷하고 청량한 그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은 탁해진 목소리, 조금은 쇳소리가 들어간 허스키한 보이스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은 요 신목소리도 괜찮죠? 매력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상태로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판서를 해가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제 2000포인트를 넘어 또 서기 시작했습니다. 또 박스권 상단인 2100포인트 부근까지, 그러니까 2050포인트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장이다. 그런데 이번 올라올 때 잘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요, 낙폭 과대 대형주 이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낙폭 과대 대형주. 이게 왜 올랐을까요? 저가 메리트라는 얘기입니다. 저가 메리트. 저평가도 아니고 저가 메리트입니다. 그냥.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냥 단순 저가 메리트입니다. 그럼 이거는 저평가가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조선철강 쪽에 보면 결국은 저평가는 아니에요. 중국 쪽으로도 침해를 당했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저가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회복 단계에 들어간 거죠. 회복. 일부 회복.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그걸로 올라온 거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금 좀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이거 왜 못 올라올까요? 코스닥이. 이유는 하나죠. 지금 자금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으로 몰리니까 코스닥 쪽이 좀 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올라오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뚜렷한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코스닥 쪽은요. 지금 그와 맞물려서 뚜렷하게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황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업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그리고 종목 쪽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종목을 사놓고 종목이 빠지니까 업황이 안 좋네. 업황이 안 좋으니까 또 보니까 시장이 안 좋네. 이런 식의 거꾸로 가는 방식은요. 이제는 여러분들 없으셔야 됩니다. 왜? 적어도 이 수익을 말하다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제가 중국 제4의 소비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섬유, 의류, 보험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 중에서도 기능성 섬유 얘기 드렸고요. 그죠?
보험주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최근에 다 좋았어요. 특히 FTNE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나이키 수주 공시까지 나오면서 더더욱 좋았습니다. 웰크론도 오늘 급등세가 좀 나왔는데요. 아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좀 메르스 이제 전에 마지막 환자였던 음성 판정이 나왔던 환자가 다시 양성으로 바뀌면서 지금 웰크론이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FTNE도 역시 N사, 즉 나이키사와의 수주 계약 공시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험주는요, 지금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계속 상승의 요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제 우리가 악재라고 불리는 악재 소멸이에요. 그죠?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 최근까지 악재가 소멸이 되었다. 시장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1950포인트 때부터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악재 소멸, 즉, 뭐가 악재에 대한 소멸이냐? 불확실성의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불확실성으로 봤던 게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10월 금리 인상, 9월 금리 인상 사라지니까 10월 금리 인상까지 막 나왔어요. 그죠? 근데 미국 금리 인상 빨라야 12월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기사에는요. 반드시 올해 연내한다는 것은 그것은 약속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더 뒤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수익을 말할 시간에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느 방송사가 이렇게 강하게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은 없다, 빨라야 12월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가요? 여러분들은 어찌되었건 간에 서울경제TV 특히 이 수익을 말하다를 기준점으로 해서 시장을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춰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시장의 기준점들을 여러분들 보는 눈을 바로 이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잡아가시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뒤로 늦춰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글로벌 초저금리를 의미합니다. 유지죠, 유지. 글로벌 초저금리 유지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돈의 흐름, 이 큰 돈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위험자산으로 계속 유입이 되는 것이죠. 위험자산. 펜이 자꾸 중간에 끊기네요. 위험자산, 지산, 이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도 또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자, 시장은 이제 제 얘기대로 어찌되었건 12월까지는 또 안전해 보입니다. 그죠? 네, 12월 달, 자, 우리가, 그럼 이제 시장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자, 우리나라를 한번 짚어보자고요. 제가 개별 소비세 인하, 이것은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이미 드렸어요. 그죠? 자, 이 개별 소비세. 뭐가 개별 소비세 인하됐나요?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TV 아니에요. TV도 되게 큰 TV, 75인치 이런 TV들만 개별 소비세 인하의 혜택을 약간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개별 소비세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외제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죠? 그것도 완전 고급차. 최근에 마이바흐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늘밭에 숨겨뒀던 5만원짜리.
지하실에 숨겨뒀던 5만 원짜리들이 막 쏟아져 나온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죠. 마이바흐 판매량. 이건희 회장이 타고 다니는 그 마이바흐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벤틀리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자, 이거 뭔 얘기일까요? 그 숨겨져 있던 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로 인해서. 자, 오늘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의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님의 기사가 오늘 서울경제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비를 막는 것. 그러니까 부자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 그것이 결코 빈곤층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들에게 돈을 많이 쓰게 해서 그 현상들이 밑으로 뻗어져 나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트리클 다운이다. 이런 얘기까지 그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프린스턴대 교수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큰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거시경제학, 크게 보는 경제학이란 뜻이에요. 크게, 큰 눈으로, 클거자, 볼시자, 거시경제학적 측면입니다. 거시경제학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위에 부유층들이 돈을 많이 써줘야만 그 혜택이 서민층에게 골고루 갈 수 있다는 이론을 AIDS 이론을 갖다가 펼쳐내신 분이에요. 에이즈 이론이 아니고, 그죠? 그냥 줄임말이에요. AIDS 이론입니다. 그 이론을 펼쳐내신 분인데 그것이 결국은 지금 이런 현상들과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별 소비세 인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들의 돈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 차원에서 언제부터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고요? 제가 수익을 마다 시간에 몇 번이나 강조드렸습니다. 내년이죠, 내년. 내년 초. 그죠? 자, 이제 이 얘기들이 모두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예. 제가 그 노벨 경제학상, 그분 밑에서 공부는 안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분만큼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BU에 있었는데 저는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BU에 있었을 당시에, 그만큼 훌륭한 교수님들이 또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그 얘기들을 경제학하고 지금 자꾸 주식하고 접목시켜서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 보십시오. 일단 그런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지금 이런 개별 소비세 인하와 더불어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연말까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은 다음해로 봐야 되니까. 자, 어떻게 봐야 된다? 지금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막 들고 나오죠. 실제적으로 제가 와이프 데리고 요 근처에 있는 김해 이제 아울렛 김해 그 면세점 쪽, 면세점 쪽입니까? 면세점이 아니고 그 아울렛이죠, 아죠. 아울렛 김해 그 명품 아울렛 거기를 최근에 갔다 왔었어요. 지난 주말이었는데 현대 아울렛이더라고요. 현대 아울렛인데 실제로 그렇게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느낄 만큼 할인율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왕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질렀죠. 예, 질르고 나니까 주머니가 훌빈합니다. 예. 좀 답답해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본인은 좋겠죠. 그죠? 저는 답답합니다. 예. 자, 어찌되었든 그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해서 소비 막 촉진시키고 있어요. 소비를 막 촉진시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경기 부양적인 측면을 가져올 수 있으라고 보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돈이 많이 풀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내년 초에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까지 좀 기대를 해본다면 주가는 어떻다? 증시는 저는 호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증시 호식이. 좋은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죠? 호우. 좋은 시기란. 즉, 좋은 비가 내리고 있는 시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호시기가 지속될 수 있다.
지금 언제까지 일단은 선거가 끝나는, 그러니까 내후년이겠죠. 그죠? 내년, 내후년까지는 한 증시 후시기가 호시기가 계속 된다라고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도 좋고요. 우리나라도 좋습니다. 중국도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그죠? 중국은 뭐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성장을 멈춘 거 아닙니다. 그들은 춘절 때 어마어마한 돈을 썼어요. 그죠? 어찌되었건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도 돈 쓰고 왔습니다. 춘절도 지나갔지만 어찌되었든 그들은 경기 부양책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 중국도 나쁠 게 없다는 점. 그죠? 그리고 어찌되었든 중국은 AIIB를 통한 경제성장, 즉 경제 주도권, 세계 경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 그것도 결국 우리한테 덕이 됐으면 덕이 됐지 해가 될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득무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금 이제 시장도 좋고 우리나라 좋고, 그러면 어떤 업황을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중국 제4의 소비 관련주로 짚어드렸던 섬유, 그 중에서도 기능성 섬유, 그죠? 이 종목이 뭐가 있었습니까? FTN이가 있었죠. 그죠? 제가 감기가 걸려서요. 제가 그 병원을 갔다 오면서 처방전을 받아놨고 약국에 들려서 마스크를 하나 샀습니다. 이게 나노 마스크였어요. 회사 제조사가 FTEN이었습니다. 실제로 써봤습니다. 코를 싹 누르니까요, 코 쪽에 이런 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로 딱 눌려지니까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진짜 있어요. 그 다음에 어찌되었건 제가 감기를 하면 되게 길게 합니다. 한 일주일 이상씩 하는데 어찌되었건 주말만 살짝 고생을 했어요. 오늘까지 좀 고생을 했는데 거의 다 나아갑니다. 어찌되었건 이 마스크의 효과를 본 거죠. 이런 기능성 섬유, 그리고 중국은 뭐가 심합니까? 황사가 심하죠. 그죠? 먼지 심하고 공해 심합니다. 그들이 마스크, 이 나노 마스크,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FTENE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도 한번 볼게요. 자, 말씀드리고 난 이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TENE가 그동안 얼마나 올라온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일봉입니다. 최근에 보세요. FTN이 말씀드렸을 때가 3,000원, 그 부근이 3,100원, 3,200원, 그 부근이었습니다. 지금 3,900원까지 올랐어요. 거의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죠? 어찌되었건 계속 지금도 오르고 있고, 오늘도 6.68%나 올랐어요. N사하고의 공급 계약 딱 소식이 나오면서 4,200원, 1차 목표가를 터치하고 바로 빠졌습니다. 근데 다시 들어 올리죠. 뭐냐? 아직은 성장세가 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 올라오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뚫는다고 보시면 돼요. 정고점을 뚫기 위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500원 부근이, 이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우상향의 패턴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거래량적인 측면 모든 것을 고려해봐도 지금은 이게 굉장히 좋을 시기지 나쁠 시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거래량 이미 다 소화를 했다는 얘기고, 그들이 발행했던 어마무시한 BW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를 다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소화시켰을까요? 올리고자 하는 누군가가 소화를 시켰겠죠. 그죠? 배가 따뜻할 겁니다. 배가 부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급등세가 나왔던 웰크론도 한번 보자고요. 이 웰크론도 기능성 섬유로서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웰크론 역시 말씀드렸던 구간대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흐름상은 계속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급등세가 나왔다가 또 주저앉아 급등세가 나왔다가 주저앉았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웰크론도 이 기능성 섬유의 일부분에 들어가고요. 자, 이 웰크론은 뭐라고요? 자, FTN은 나노. 이 웰크론은 뭐라고요? 극세사. 여러분들 극세사 이불 덮고 주무시죠, 그죠? 얇은데도 불구하고 따뜻합니다. 이번엔 겨울이 빨리 찾아오려는 건 되게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죠? 근데 이 웰크론의 극세사 기능성 섬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결국은 중국 제4의 소비 관련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거대한 그들이 옷에 대해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기능성 섬유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보험이었어요. 보험. 자, 이 보험도 한번 보자고요. 보험도. 자, 이거 생보사, 손보사. 다 괜찮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죠? 생보사, 손보사. 생보, 손보. 생보는 뭐면, 생보는 뭡니까? 생명보험. 손보는 뭡니까? 손해보험. 그렇죠? 자, 이거 생보, 손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보, 손보사가요, 얼마만큼 최근까지 좀 좋았느냐 하면, 자, 요걸로 제가 오늘 좀 살펴봐 드릴게요. 자, 삼성생명, 그 다음에 하나생명, 동양생명, 동부화재, 오늘도,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요까지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하나손해보험의 차트입니다. 계속 신고가예요. 말씀드린 지가 꽤 됐는데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입니다. 계속 만들어가죠. 그죠? 이게 중국 제4의 소비 관련주예요. 이게 중국인들의 힘입니다. 자, 그 다음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지금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느냐. 그래도 올랐어요. 그때보다는. 근데 왜 지금 크게 못 올랐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동빈 회장 때문이죠. 그죠? 그들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그룹 내에 그 2세들, 3세들이 경영권 분쟁을 하면요. 여긴 신동빈 회장은 이제 2세들인데 이렇게 경영권 분쟁을 하면 실제로 롯데그룹주들이 올라야 돼요. 근데 왜 안 오를까요? 신동빈 부회장이 싸우고 있는데 왜 안 오를까요? 이유는 하나죠. 신동주 회장이 돈이 없습니다. 그죠? 신동빈 회장하고 붙어서 싸울 만한 그만한 자금력이 없어요. 왜? 이미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싸울 힘이 없으니까 이게 진흙탕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빠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동부화재 볼게요. 동부화재도 이제 신고가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죠? 동부화재. 여러분들 차트 보이실 거예요. 지금도. 그죠? 말씀드리고 난 이후 계속 올랐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동양생명. 생보사죠. 생보사들 흐름이 제일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도 그 고점대 영역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은 좋았어요. 하나생명도 지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훨씬 지금 올라왔습니다. 삼성생명 역시 마찬가지죠. 저점 주고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생보사, 손보사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뭐까지 있어요? 보험 규제까지 해줬습니다. 누가요? 정부가. 보험 규제안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중국 제4의 소비 관련주라고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나온 것이 보험 규제안입니다. 보험 규제를 해소해주는 해소안이죠. 해소안. 완화, 해소, 뭐 이런 쪽에 보험 규제 완화 해소안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 드렸던 게 있어요. 무슨 얘기 나올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오늘 저희 방에 난리 났습니다.
제 가족분들 난리가 났어요. 그죠? 왜 난리가 났을까요? 자, 안철수 의원 관련주 얘기 드렸죠. 그죠? 이 얘기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드렸습니다. 말씀 다 드렸잖아요. 다물 멀티미디어. 그죠? 또 뭐 있었습니까? 오픈베이스. 그죠? 그 다음에, 써니전자. 그죠? 써니전자. 그죠? 안랩도 얘기 드렸고요. 안랩이 근데 제일 늦어요. 안랩 얘기 드렸고. 솔리드. 그죠? 솔리드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자, 제가 뭘 얘기 드렸냐면, 링네트까지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다물 멀티미디어, 오픈베이스, 써니전자, 솔리드, 링네트, 푸른 기술. 자, 이런 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 안철수 관련주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선점입니다. 선점. 먼저 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먼저 타고 있어야 된다. 움직일 때 못 따라간다고요. 자, 이 중에서 푸른 기술 한번 봐보세요. 제가 방송이 언제 나간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 방송 이후에 푸른 기술이 5,000원대 머물렀던 종목 24,000원 갔습니다. 거의 5배 가까이 간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합하면. 이게 지금 거의 대장입니다. 푸른 기술이. 그 다음 오늘 이제 가격 점프까지 오는 게 있죠. 바로 오픈베이스입니다. 계속 치고 올랐죠. 그럼 다물 멀티미디어는요? 안 움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역시 올라왔습니다. 큰 폭의 한 번의 상승이 있었고, 말씀드리고 난 이후부터는 3,600원대, 이때 말씀드렸으니까, 한참 올라왔어요. 그죠? 4,130원이니까. 그 다음에 또, 써니전자.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게 왜 올라오느냐?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왜 올라올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연. 새정연의 대권주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후보로는요, 절대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당연히 새 신안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이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새 신안에 대한 얘기들이 바로 이 안철수 후보 쪽에서 나왔죠. 더 이상 우리가 노무현, 김대중 이 두 대통령들의 금유를 벗어나는 그런 당적 쇄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바로 직속 바로 보좌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뛰어넘자는데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 안철수 후보가 빙 둘러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자기가 강한 대권 후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 문제로 자꾸 문제 삼지 말고 당정 쇄신을 꾀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이대로 가면 새정연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 바로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지금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을 우리가 선점해 있는 상황에서 잘 올라오게 만든 요인입니다. 자, 뭐 잠용, 숨어있는 용이 또 없느냐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자 지금
여권, 이제 자, 야권이고, 여권에서 지금 새누리당 측에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대권 후보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김무성 대표, 그 다음에, 지금 박원순 시장은, 이제 야권 쪽 후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기문 유엔 총장,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갔다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합니다. 누가 마중 나가요? 누가 마중 나갑니까? 김무성 후보가 마중을 나가죠. 김무성 후보가. 오늘 그럼 김무성 후보 관련주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김무성 후보 관련주들이 전방, 디지털조선, NK,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거의 다 올랐어요. 어느 방송사가 이래 정치권 테마주에 대해서 상세히 다뤄드립니까? 그죠? 여러분, 이 방송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만 계속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죠? 어찌되었건 안철수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안철수 의원 관련주도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세요. 저희가 왜 나와서 이 귀중한 시간에 왜 나와서 여러분들께 자꾸 선점이라고 얘기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들한테 물량 넘기기 위해서 그 저점에서?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방송의 그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까지 상세히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어찌되었건 5년 만에 한 번씩 주는 여러분들 선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그래요. 그런데 그 선거 때 미리 타있지 않으면요, 그건 선물이 아니라 폭탄입니다. 왜? 결국은 대선이 막 어떤 본격화될 시점에 많이 올라갔다 떨어진 종목의 눌림목을 자꾸 잡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푸른 기술 저게 한참 올랐죠, 그죠? 또 떨어지는 구간에서 누군가 눌림목을 잡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폭탄이에요. 그런 걸 잡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선점에 있지 않으면 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대선 관련주는 특히 그럽니다. 실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죠? 제가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뼈쪽산을 그리고 떨어진다. 이것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실적이 받쳐주는 주는 어떻게 되나요? 실적이 받쳐주는 주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빠집니다. 여기서 지지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좀 빠졌다가 또 지지가 형성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우상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실적 성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선 관련주는 실적 성장주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테마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선점의 위치, 그게 중요하다. 선의 취득한 자가 점유권을 행사하는 그 선점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법률학적 용어까지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상세한 내용들을요,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 방송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 자세하게 일일이 다 얘기를 못 드려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대선은 5년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주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들 잘 잡아가시면 돼요. 결국 그 선물을 폭탄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걸 안 만들려면 선점하셔야 됩니다. 선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요 앞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얘기들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껏 이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10월 달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죠? 10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월이 펼쳐지고요.
12월이 옵니다. 자, 11월, 12월. 뭡니까? 본격적인 뭐예요? 소비 시즌이죠. 이 소비 시즌,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펼쳐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본격적인 소비 시즌. 그럼 주가들이 과연 뭘 갈까? 주식은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요? 결국은 소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자, 연말에 뭘 많이 사세요? 옷을 많이 삽니까? 아니죠, 그죠? IT입니다. 결국은 이 IT, 소비의 중심에 있는 IT 기기들이죠. 이 IT가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주가가 고점을 뚫고 가기 힘듭니다. 왜? 왜 그럴까요? IT 중심의 주식들도요, 우리나라는 어찌되었건 IT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요? 왜 편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 얘기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하시겠죠. 근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자원의 부족함. 이 자원의 부족함을 우리나라 국민 특유의 성실과 노력으로 이 자원의 부족함을 극복해온 나라. IT로서 그걸 극복해온 나라. 그래서 지금 IT 강국이 된 나라.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IT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 하나가 있었어요. 기사 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3위로 주저앉았고요. 그죠? 3위로 주저앉았고, 2위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죠? 1위가 삼성전자였습니다.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1990년대 때까지만 해도, 자,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시티는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철강, 자동차 산업의 메카, 디트로이트. 그런데 최근에 디트로이트는 디폴트를 선언했고, 미국 실리콘밸리는 세계 3위로 추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급속으로 성장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2위, 삼성전자가 세계 1위, 그죠? 현대차,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가고 있을 때 그들은 디폴트 선언을 하고 뒤로 물러 앉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지금 그대로 밟아가고 있죠.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 자, 디트로이트가 왜 디폴트 선언을 했는가를 이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강성노조 때문이었다고 얘기 드렸었죠. 우리가 지금 그들의 전체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울산이에요. 자동차 산업의 중심은 울산이었습니다. 이 울산이 나중에 디트로이트 꼴이 나지 않으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드렸었죠. 결국은 뭐냐? 그들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IT 쪽에서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벤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다수 기업들도 IT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IT 분야가 주도주가 되지 않고서는 시장은 전체적으로 올라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의 중심에 설 수 있는 IT.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첫째, 가장 큰 게 삼성전자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실적 발표가 earnings surprise가 나왔습니다. 근데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쪽에서 예전에는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훨씬 컸습니다. 지금은요, 바뀌었습니다. 반도체가 50% 정도 차지해버립니다. 그럼 IT 쪽에서 뭐가 또 좋으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새 시장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오늘 델, 미국의 델 아시죠? 그죠? 델. 에일리언웨어라는 그 어마무시한 게임용 노트북이 나오는 회사. 델. 이 델이라는 회사가요, 뭘 인수했느냐 하면, 미국의 스토리지 저장 장치 회사. 스토리지 저장 장치 회사. 이 회사 ECM이라 불리는 회사입니다. 맞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ECM이라 불리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얼마에 인수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하나로요 76조 6천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EMC입니다. EMC. 죄송합니다. EMC요. 이 EMC를 인수를 했습니다. 왜? 인수했다. 인수했구나. 이게 아니고, 왜 인수했을까요? 76조나 되는 뭐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해가면서.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빅데이터 회사입니다. 빅데이터. 그죠? 왜 빅데이터는 왜? 미래산업이잖아요. 왜 미래산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TV를 보면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물건.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면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물건. 저희 와이프가 TV 보거나 그 다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자주 봤던 구두 브랜드.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바로 이 빅데이터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가 샤이니지라는 걸 해요. 샤이니지. 이게 5개 광고인데요. 이 5개 광고가 뭐냐면, 내가 지나갔을 때, 내가 지나가는 순간 내 스마트폰이 이 5개 광고하고 근거리 무선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바로 광고로 보여줘 버립니다. 5개 광고에서. 그럼 사람마다 다 지나갈 때마다 그 광고가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와, 신기하죠? 이 맞춤형 광고 시대. 이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은 빅데이터 시장을 미래 성장 시장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뭔가 물건에 관심 있어요. 그 물건을 계속 클릭합니다. 자, 머리숱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예. 우리 감독님도 지금 최근에 보면 머리숱이 지금 좀 없으신데. 자, 뭔가 가발을 계속 클릭을 합니다. 그죠? 가발을 클릭하다 보면, 이 사람만 특정적으로 머리숱 많은 사람, 이상로 멘토 같이 머리숱 많은 사람들은 가발 클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발 광고를 아예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누군가에겐 특별히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로 저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그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봅니다. 인터넷으로.
그럼 그 맞춤형 광고를 계속 보여준다는 얘기.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주머니, 내 지갑을 털어서 지갑을 쉽게 열어서 가발을 사게 그 가발의 지름신을 불러오게끔 만드는, 그죠? 그것이 바로 이 빅데이터가 추구하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미래 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IT 쪽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광의의 의미에서의 사물 인터넷 시장을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사물 인터넷이 통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빅데이터, 그죠? 클라우드, 이런 시스템의 기반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쫙, 그죠?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어찌됐건 쉼없이 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래 산업에 투자하면 결코 손해볼 일 없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드렸습니다. 강조해 드렸죠. 여러분, 미래 산업만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절대 손해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이 대선이라는 것은 5년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이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들 현명한 해안들을 잡아가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근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